초점을 맞추면 현실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초점이 또 의미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상담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참석해야 할 사람이 시간이 되어도 오지 않는다고 하자. 이때 생각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었느냐에 따라 느낌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 사람이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늦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뭔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에 늦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둘 중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든 분명히 우리의 감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회의 시간이 늦었다고 화를 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를 위해 최선의 제안서를 마련하다 늦었다면 생각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 감정이 달라진다는 것을 잊지 말자. 그러므로 성급한 결론은 금물이다.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생각의 초점은 우리가 처한 현실을 좋게 또는 나쁘게 인식하게 만들어 우리를 행복하게도 하고 우울하게도 한다. 생각의 초점에 대한 가장 좋은 예는 자동차 경주이다. 경주용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때때로 비행하는 제트 헬리콥터를 모는 것처럼 대단히 멋진 느낌을 경험하게 해준다. 경주용 자동차를 몰 때는 잠시 한눈을 팔 수 없다. 레이서의 관심은 현재에만 몰두할 수도 없고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으며 먼 미래를 생각할 수도 없다. 지금 현재 상황을 완전히 인식하면서 코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신경을 써야 한다. 내가 자동차 경주 운전학원에서 훈련받던 첫날의 일이다. 강사는 나를 차 안에 컴퓨터가 내장되고 바퀴를 유압으로 해체해 끌어올릴 수 있도록 고안된 스키드카라 불리는 경주용 자동차에 태웠다. 그때 배운 첫 번째 교훈은 두려운 방향에 초점을 맞추지 마라. 가고 싶은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라. 라는 것이었다. 차가 미끄러져서 방향을 제어할 수 없게 되면 우리는 방어벽에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쪽을 쳐다보게 된다. 그렇게 계속 벽을 쳐다보고 있으면 자동차는 결국 벽을 들이받고 만다. 레이서들은 자신이 바라보는 곳, 즉 생각의 방향으로 차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신념을 갖고 무서워하지 말고 가고 싶은 방향에 정신을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차가 움직이도록 행동하게 된다. 그러나 두려움에 매달리게 되면 거기서 빠져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차가 벽에 충돌하면 어쩌지? 하고 생각하기 쉽다. 이럴 때일수록 하는 곳으로 생각의 초점을 돌려야 탈출 가능성이 커진다. 언제나 원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 언제나 원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 초점의 의미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진다는 것인데 사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두려워하는 방향으로 계속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결국은 그 두려운 방향으로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그 초점을 맞추다 보면 결국은 그 레이서에 또 그 차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쪽으로. 그래서 언제나 원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는 게 좋다는 거. 물론 차가 지나치게 탄력을 받은 상태로 벽을 향해 돌진한다면 충돌하기 직전에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해도 결국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말이다. 강사가 설명해 주는 동안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그건 내가 가르치고 다니는 말이니까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처음 차를 운전할 때 나는 계속 비명을 질러댔다. 강사가 내게 알리지도 않고 갑자기 단추를 눌러 자동차를 미끄러지게 했던 것이다. 내 눈이 어디로 향했겠는가?
그렇다. 내 눈은 바로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벽에 충돌할 것 같다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러자 강사가 내 머리를 잡더니 왼쪽으로 확 돌려서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바라보게 했다. 미끄러질 때마다 계속 충돌할 것 같았지만 나는 억지로 가야 할 방향만 바라보게 되었다. 나는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핸들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는 차를 세웠다. 그 순간 내가 얼마나 안도감을 느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영업의 방향에서 예를 들어 개척을 나갔는데 정말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이 개척을 나가면서 사람들에 대한 멸시, 그리고 따가운 시선, 이런 거에 대한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거기에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면 억지로라도 계속 머리채를 그쪽 방향으로 계속 돌려버리면 내가 원하는 방향을 초점을 맞춘다는 거. 그래서 초점이 의미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초점을 바꾸자마자 즉시 방향 전환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다. 생각을 바꾸더라도 몸이 따라오고 삶에서 경험하게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해야 한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더 미루지 말고 원하는 것에 재빨리 생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명하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러니까 내가 늦었다고 생각하면서 초점을 바꾸자마자 즉시 방향을 전환을 해도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 근데 이게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생각을 바꾸더라도 몸이 따라오고 삶에서 경험하게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차라는 게 있고, 그래서 어떤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더는 정말 미루지 말고 원하는 게 있다면 재빨리 내 생각에 초점을 맞춘다는 게 현명하다는 거. 그와 같은 경험을 하면서 내가 새로 배운 것이 있는가? 없다. 다만 아는 것을 체험했을 뿐이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신경연상회로를 그렇게 강하게 연결하지는 못했다. 나는 이것을 새로운 패턴으로 조율해야 한다. 그 뒤에도 나는 또 벽을 향했다. 강사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목표를 바라보도록 일깨워 주었다. 그 다음부터는 나 스스로 의식적으로 머리를 돌릴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그 방법을 신뢰했고 그것은 옳았다. 수없이 연습하고 난 뒤에야 나는 차가 미끄러질 때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눈을 돌릴 수 있었고 핸들을 그리로 꺾어 차가 갈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우리의 초점을 조절하기만 하면 항상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 그럼 성공할 확률은 높일 수는 있는가? 물론 100배는 높여줄 것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즉시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조율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우선 지금은 자기 마음을 단련해야 한다. 마음의 중심을 잃고 방황하는 것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다. 한쪽으로 향해라. 그것이 우리를 돕는 가장 좋은 친구이다. 한쪽으로 향하라. 그것이 우리를 돕는 가장 좋은 친구이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에 그쪽으로만 눈을 계속해서 방향을 돌리고 핸들을 꺾은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내 몸도 내 행동도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절. 생각의 초점을 조절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질문이다. 생각의 초점을 조절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질문이다. 우리가 무슨 질문을 하든 우리의 뇌는 그 질문에 반드시 대답하게 되어 있다. 무엇을 찾든 우리는 그것을 찾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이 왜 나를 이용하려 할까? 하고 자신에게 질문했다 하자.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우리는 자신이 어떻게 이용당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된다.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하고 질문하면 우리는 훨씬 활력을 얻을 수 있는 답을 얻게 된다. 질문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훌륭한 도구이다. 그 다음 장에는 이 얘기를 더 자세히 하게 될 테지만 질문은 어떤 일에 관해서도 우리의 감정을 변화시켜 한순간에 삶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방법이다. 질문은 우리가 지닌 무한한 잠재력의 빗장을 여는 열쇠를 마련해 준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좋은 애가 있다. 약 15년 전 엘라베마에 살던 한 아이의 이야기다. 학년이 위인 골목대장이 한 학생에게 싸움을 걸어 정면으로 코를 때리고 기절시켰다. 아이는 정신을 차린 뒤 자기를 때린 녀석을 죽여버리겠다고 결심했다. 아이는 집에 가서 엄마가 보관해 두었던 22구경짜리 총을 꺼내 들고 그 학생을 찾아 나섰다. 갑자기 아이의 운명이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골목대장이 곤충의 사정권에 들어왔을 때 그는 쉽게 총을 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자기에게 질문을 했다. 내가 방아쇠를 당기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러자 한 영상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매우 고통스러운 느낌이었다. 그 학생을 죽인다면 교도소에 가야 한다. 교도소에는 어떤 곳일까 생각해 보니 소름이 끼쳤다. 아이는 교도소에서 밤새 다른 죄수들에게 성폭행 당하는 장면이 떠올렸다. 미래에 다가올 고통의 가능성이 그의 복수심보다 더 심하게 느껴졌다. 아이는 순간적으로 관역을 바꿔 나무를 향해 쏘았다. 그 아이의 이름은 보 잭슨이다. 그는 자서전에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괴롭힌 아이를 쏘아 죽여 얻을 만족감보다 교도소와 연결된 고통이 훨씬 크게 느껴졌다고 회상했다. 생각의 초점을 바꾸어 고통과 즐거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한 것이 미래가 암울했을지도 모르는 소년을 우리 시대의 가장 뛰어난 육상 선수로 만들어낸 것이다. 활 만드는 장인이 화살을 깎아 똑바로 만드는 것처럼 훌륭한 사람은 빗나간 생각을 바르게 조절한다. 석가모니. 질문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훌륭한 도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무한한 잠재력을 여는 열쇠라고 한대요. 무한한 잠재력을 여는 열쇠를 마련해 준다. 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하고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떤 이제 뭔가를 해결할 때 내가 왜 이 행동을 해야 되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지?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써 나한테 얻어지는 게 진정으로 무엇이지? 자꾸 이런 질문들을 함으로써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또 생각에 어떠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질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고 해요.